자, 39번 봅시다. 마찬가지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는 거잖아. 봅시다. grown-ups. 누구죠? 어른들, 성인들. 성인들은요, rarely explain 나왔어요. explain은 삼형식 타동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얘가 목적어잖아. means는 무슨 뜻이었다? 명사로 수단, 방법. 두 가지는 알아야 돼요. 최소한. 무슨 뜻까지 간다? 재산. 그러니까 수단, 방법, 재산. meaning은 무슨 뜻이었어요? 의미. 그러면 meaning of new words 까지 먼저. 왜냐면 삼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나왔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는 어떤 색으로 나왔냐면 to 플러스 사람으로 쓴 겁니다. 삼형식 동사는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목적어를 설명한다는데 rarely가 들어갔잖아. 우리 rarely는 단어가 뭐뭐 있다고 했죠?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네 가지. 해석은 거의 뭐뭐하지 않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그럼 다시 해석해 봅시다. 어른들은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석하세요. 주어는 아이들에게 뭐의 의미를?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좀처럼 설명해 주지 않는다. 다시 한번. 어른들은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줘, 안 해줘? 안 해준대요. 설명해 주지 않는구나. 부정문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다,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아, 동사를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 let alone은요. 전치사인데 뭐뭐 하기는커녕 전치사예요. 그럼 뭐 하기는커녕 뭐는 고사하고 how grammatical rules work 나왔는데 how 무슨 사죠? 의문사. 그리고 rules 주어 work 일형식 동사입니다. 여기는 grammatical이라는 단어는 rules를 수식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의주동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간접 의문문. 무슨 절? 명사절. 그래서 전치사 let alone에 누구 자리에 나온 거예요? 목적어 자리로 등장을 한 거예요. 명사절. 그래서 뭐뭐 하기는커녕 뭐뭐는 고사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이대로 해석해보면 문법적인 규칙들이 항상 주어 먼저 해석하세요. 문법적인 규칙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 워크 뜻 여러 가지 배웠죠. 일하다만 있는 거 아닌 거. 일하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기억하죠? 그러면 문법적인 규칙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줘, 안 해줘? 이것도 안 해줘. 이거는커녕 의미도 얘기 안 해준다고. 됐나요? 자, 그 다음 색칠을 미리 해보실 건데 rarely explain 색칠하세요.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준다, 안 해준다? 설명해주지 않는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자, 미리 힌트를 좀 적어볼게요. 우리 색칠한 부분 부, 정, 문이라고 씁시다. 부정문입니다. 부정문이 나왔어요. 힌트입니다. 다 적었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질문 시작해 볼게요. 자, our brains are constantly solving problems. 근데 우리 뇌는요. 동사 어디 있어요? are solving. 동사죠?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은 뭐와 똑같다, 얘들아? 능동과 같다. 그래서 목적어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뇌는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갑자기 뇌 얘기 나와요. every time. 자, every time 주어 동사 나오면요.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시간 뜻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어가 동사 할 때마다 그리고 every time 하고 동요가 누구 있었어요? each time, whenever 추가로 쓰면 되겠죠? 우리가 학습을 할 때마다 혹은 뭐 할 때마다 or remember 기억할 때마다 또는 뭐 할 때마다 or make sense of something인데 병렬 구조 보이시죠? 병렬 구조겠죠? 그럼 뒤에 거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every time we make sense of something 그럼 우리가 뭐 할 때마다 make sense of는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를 이해하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make sense하고 다릅니다. make sense는 이치에 맞다, 말이 되다 이 뜻이고 make sense of는 뭐뭐를 이해하다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자, every time we make sense of something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한대요? solve problem 문제를 해결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하면 해결도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힌트입니다. 자, some psychologists, 몇몇 심리학자들은요. 동사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 have characterized, 현재 완료인데 우리가 현재 완료의 능동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완료 능동, have pp는 그리고 수걸 하나 써드리면 characterize A as B입니다. 그럼 characterize A as B 뜻이 뭐래요? A를 B라고 특징 짓다. A를 B라고 특징 짓다예요. A를 B라고 특징 짓다인데 이 characterize A as B는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define A as B. A를 B라고 정의 내리다. 혹은 A를 B라고 이해하다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A가 누구예요? All infant language learning이니까 모든 유아, 아기들 할게요. 모든 아기들의 언어 학습. 이게 A죠. 모든 아기들의 유아 학습을, 아기들의 학습, 언어 학습을 뭐라고 특징 지었어요? problem solving이다. 뭐라고? 문제 해결이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A랑요, B랑은 같은 거예요. 그쵸? A를 B라고 특징 지었다, A를 B라고 정의 내렸다라는 건 A랑 B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심리학자들은 모든 아기들의 언어 학습을 뭐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다 해석해도 돼요. 정해드린 거니까. problem solving이다. 뭐라고? 문제 해결이다. 즉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써볼까요? 아기들은 뭐 하면서 혹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다시 한번. 모든 아기들은 뭘 통해서요?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한다. 이게 주제문인데 일단 써봤어요. 지금까지 내용 가지고. 자,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자, 이 컴마까지 지금 어떤 문장 구조가 왔어요? 완전한 문장 구조가 왔죠. 이제 알 거라고 믿는데 앞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나서 등장한 ing 이름 분사, 구문.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컴마 찍고 등장한 ing는 셈의 해석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니? 뭐뭐 하면서.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그리고 뭐뭐 하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하나 더 했는데 나중에 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아기들의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이다 라고 특징을 지었다는 건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extending to 뭐 했다? extend to children. 여기까지 해석을 먼저 해보시면 아이들에게까지 확장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infant라는 단어를 집중해요. infant. 이해해봐 얘들아. infant는 한국말로 유아, 아기라고 했죠. 그럼 유아기에만 이런 거냐? 범위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그 수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잖아. 동심원처럼 이렇게 범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볼까? 내가 여기다가 infant를 써볼게. 이게 아기예요.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뭐죠? children이죠. 자, 여기다 써볼게. 이렇게 children.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얘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기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익스텐딩 했다는 건 아기들만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고 children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런 children도 얘들도 있잖아. 이러하다는 거란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extending to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확장시켰다라는 건 범위를 넓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이렇다는 거야. 그럼 어린이들도 뭘로 배운다는 거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언어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어린이들에게까지도 확장시키면서 까진 됩니까? 어린이까지도 확장시키면서 뭐 했다? 이 아기들의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이라고 특징 지었다 혹은 생각했다 정의를 내렸다 이 뜻입니다. 해석되셨어요? 서치에서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서치에서가 조금 떨어져 있을 때도 search A as B 그럼 해석 어떻게 되죠? B와 같은 A죠. B와 같은 A가 나오면 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에 있는 게 뭐다? 예시다. 그럼 생각해 볼까? 예시가 나왔다는 거잖아 어쨌건. 예시네 앞에가 주제문. 그러면 A하고 B하고 A에 대한 예시가 B예요. 잘 생각해봐요. A에 관한 예시가 B인데요. 그럼 얘가 더 쉬울 거 아니야. B가 더 쉬울 거 아니야. B와 같은 A니까. 그럼 뒤에 것만 읽어도 됩니다. 그럼 뭐와 같은 얘야? Learning by experiment니까 실험을 통한 학습. Hypothesis는 가설인데 가설 검증이에요. 그러면 실험을 통한 학습이나 가설 검증과 같은 scientific procedure. procedure는 과정 또는 절차라는 뜻이에요. 그럼 과학적인 절차. 써보세요. 그러면 나는 5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hypothesis testing보다 얘가 더 쉬우니까 쌤 이걸로 해볼게요. 그럼 뭐와 같은? 실험을 통한 학습. 실험을 통한 학습과 같은 과학적인 절차. 절차까지, 이 절차라는 분야까지 아이들에게 확장시켰다는 거예요. 자, 해석 좀 볼게요. 다시 한번. 심리학자들은요, 아이들 혹은 어린이들까지 통합해요, 그냥. 아이들 혹은 어린이들의 언어학습 과정을 연구했는데, 이걸 뭐라고 특징 짓고 정의내렸어요? 문제 해결 과정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혹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근데 가설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아이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 단어가 이런 상황에서 쓰이는 건가? 라고 추측을 하겠죠. 그럼 그 단어를 나중에 아이가 다른 상황에서 단어를 자기가 직접 써요. 근데 어른이 내가 들어보면 그 말이 이상한데? 어색할 때가 있어요. 쌤이 지금 아들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가 가끔 있거든. 이런 상황에 쓰는 단어가 내가 막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어색한 단어를. 그럼 아이들은 이 단어가 이런 상황에 쓰는 거라고 가설을 세웠겠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른이 내가 들어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공부할 때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해본다는 거예요. 원래는 5월을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게 더 좋은 힌트거든. 그러면 가설 검증이라는 얘기를 왜 했냐? 아이들은 이 단어가 이런 상황에 쓰이는 걸 거야 라고 가설을 세워보고 그걸 자기가 직접 검증도 해보는 거예요.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상황에 맞게 쓰이면 이게 이런 상황에서 쓰는 단어가 맞구나. 예를 들면 나는 혼란스러워요, 나는 당황스러워요 라는 단어를 배운다고 해봅시다. 어떤 상황에 쓰겠어요? 혼란스러운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써야겠죠. 그런 상황에 쓰지 않는다면 어색한 거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배우는 거예요. 뉘앙스는 사전적인 의미로만 배우기가 힘들어요. 자, 볼게요. 그 다음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쌤이 책에서는 instead가 나왔는데 쌤이 단어를 좀 바꿔놨거든요. rather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instead나 rather라는 단어가 왜 힌트가 되는지 이해하고 갑시다. 잘 보세요.
instead나 rather라는 단어는 등장하려면 반드시 이 앞에서 부정문이 등장해야 됩니다. 부정문이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instead나 rather라는 단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쵸? 그러면 instead나 rather라는 단어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 부정문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있나 확인해 보세요. 지워볼게요, 이제. 자, 2번 문장 다시 some psychologist부터 시작해서 hypothesis testing까지 부정문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여기가 끊긴 자리예요. 그 의심을 해보는 거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문장에서 색칠했던 부분 누구였나요? rarely explain 색칠했죠. 우리 뭐라고 썼나요? 부정문이라고 썼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맞습니다. 이 단어만 보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면 1등급이겠죠? 자, 쌤,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힌트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능은요, 친절하게 힌트를 더 보여줘요. 두 번째 힌트, they죠. 첫 번째 힌트는 이었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they인데, 대명사죠. 대명사가 나올 때는 우리 뭐 하자? 얘가 누군지 찾자. 그럼 내용상 누구냐면요. They use the word or the rules in conversation. 대화 속에서 그 단어나 혹은 규칙을 사용을 해요. 규칙이라는 건 지금 또 하나 힌트가 나왔는데 더가 붙어 있는 명사죠.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관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특히 더는 어떨 때 붙은다?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언급할 때 쓴다. 그쵸? 근데 앞에서 이 앞문장, 2번 문장이요. 내용적으로나 단어적으로나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나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끊긴 거예요. 그리고 내용상 흐려봤을 때 leave it to children. 지금 잘 보시면 여기 they가 생략됐거든요. 그러면 leave it to 명사는요. 잘 봐요. leave it to 명사는요. 누구누구에게 맡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누구누구에게 맡기다인데 이 they가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잖아. 아니 뭐 children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맡기는지 맞나요? 아니죠. 그럼 여긴 적어도 주어가 들어간 건 아이들이 아닐 거야. 그럼 누구겠어요? grown-ups겠죠. 근데 they가 그럼 찾아보니까 grown-ups거든요. 그쵸? 여기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럼 grown-ups라고 써봤는데 2번 문장에서 어른들 얘기 있는지 찾아보세요. 지금 they가 가리키는 말이 복수 명사일 텐데 복수 명사이고 다시 한번 쳐다보면 psychologist 복수죠. 두 번째 복수 누가 있죠? children 또 있나요? procedures 과정 절차 그 다음엔 없는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의심했던 단어가 얘랑 얘인데 이 셋 중에 어떤 걸 집어넣어도 말이 안 되죠. 확인되세요?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they가 두 번째 힌트. 얘가 가리키는 말이 앞문장에 없다. 됩니까? 다음 마지막 힌트 the rules인데 그 규칙. 그러면 3번이 답인다면 생각해봐. 이 규칙이 무슨 규칙을 말하는 거야? 위에서 얘기했던 그렇지 문법 규칙 grammatical rules죠. 써보세요. 문법 규칙입니다. 영어로 grammatical rules예요. 그러면 해석을 할 때도 이제 그냥 그 규칙들 하지 마시고 문법 규칙이라고 해석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3번에 집어넣었어요. 어른들은 뭐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까? 설명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설명해주지 않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한 거예요. 어른들은 설명해주지 않아요. 부정문. 대신에 설명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오히려 어른들은 뭐 한대요? 대화 속에서 그 단어나 혹은 그 문법 규칙을 뭐 한답니까?
사용한대요. 어른들은요, 알려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문법 규칙이나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뭐 한대요? 대화 속에서 쓴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봐. 왜 대화 속에서 쓸까? 이렇게. 그리고 leave it to children. 아이들에게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른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애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애들한테 맡긴다고 해서 뭘 맡기냐. 그 맡기는 내용이 중요하거든. 뭐 하는 일을 맡기는지 잘 보세요. To figure out. 뭐 하는 것을. 생각하다, 이해하다죠. 이해하다라고 쓸까, 쌤이 아까. 생각해내다. 뭐뭐를 생각해내다, 이해하다. 그 중에 뭘로? 이해하다가 좋아요. 그럼 뭘 이해하는 일? What's going on?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을 아이들에게 맡긴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봐봐. What's going on? 이라고 했거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위에서 뭐였을까요? 난 이렇게 봐요. 그 단어의 의미나 그 문법 규칙. 단어의 뜻 안 알려줬죠? 문법 규칙 안 알려준다고 했죠? 그럼 what's going on? 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였겠어? 그 단어의 뜻이나 우리 첫 줄에 나갔던 the meaning of the word. 그 단어의 의미나 혹은 grammatical rules. 문법 규칙을 뭐 하도록? 애들이 뭐 하게 해? 이해하게 한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 문장이고 주제문입니다. 다시 한번 왜 주제문이야? instead나 rather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 문장이 주제문이고 핵심 문장이고 그리고 병렬 구조가 나왔죠? 병렬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기 leave it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핵심 문장이라고요.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봐야 되잖아. 다시 이해를 해보니까 다시 한번 대가 누굽니까? 어른들이죠. 어른들은 봐봐. 어른들은 대화 속에서 단어나 그죠? 단어나 그 규칙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쌤 이렇게 바꿔볼게. 어른들은 뭐 하지 않았죠? 뭐 하지 않았죠? 그 단어의 뜻이나 그 문법 규칙이 어떻게 work, 작동하는지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얘기해주지 않고 바꿔봐 그렇게. 다시 한번. 어른들은 뭐 하지 않아? 그 단어의 의미나 문법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됩니까? 않고 뭐 해요? 아이들한테 그 단어의 의미나 그 문법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뭐하게 한다? figure out. 이해하게 한다. 이 내용이 핵심 문장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썼던 내용하고 정리해 보시면 이거 지금 정리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 지금 불러주는 말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른들은요. 뭐 하지 않고 이건 여러분 반드시 쓰면 좋겠어요. 정리하는 문장 핵심 문장이니까요. 어른들은 뭐 하지 않아? 그 단어의 의미나 혹은 문법 규칙이라고 할게요. 문법 규칙을 알려주지 않고 뭐 한다? 아이들이 그 단어의 의미나 문법 규칙을 figure out. 이해하게 한다. 혹은 알아내게 한다. 이거죠. 이게 주제문이라고요. 이걸 한글로 먼저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했나요? 됐어요? 오케이. 됐죠, 이제? 다 적었어요? 그러면 figure out은 어떤 걸 생각해내고 이해하고 알아내게 하는 거야. figure out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 쌤이 요거 주제문인데요. 미리 좀 바꿔놨습니다. 좀 보세요. 아까 우리 쓴 문장이에요. Leave it to children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그럼 여기서 말하는 what's going on 쌤이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단어의 의미나 문법 규칙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단어의 의미나 문법 규칙을 뭐하게 한다? 아이들한테 이해하게끔 내버려둔다, 놔둔다, 맡긴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근데 쌤이 살짝 단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요. 쌤은 have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have children figure out what's going on 일단 써봤습니다. 최대한 안 바꿨거든? 한 단어만 싹 바꿨어요. 쌤이 어떻게 바꿨냐면요. 사역동사를 활용을 좀 했어요.
쌤이 지금 바꾼 건 사역동사 문법 배운 거 있잖아. 목적어, 그 다음 누구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혹은 PP형인데 끊어보시니까 뒤에 뭐가 보여요? What's going on? 목적어가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럼 목적어가 있으니까 무슨 관계? 능동관계라서 동사 원형 쓴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해석은 어떻게 했어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목적어가 뭐뭐하게 한다. 내용은 안 바꿨죠? 살짝 바꾼 거거든. 문장 구조만. 그래서 아이들이 뭐하게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시 얘기하면 그 단어의 의미 그리고 문법 규칙을 뭐하게 한다? 생각해내게 한다는 것은 추론하게 한다라는 의미로도 돼요. 그래서 infer라는 단어로 바꿔낼 수도 있습니다. 추론하다의 뜻으로. 혹은 더 쉬운 단어로 가면요. guess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추측하다. 추측하다, 추론하다 동의어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직접 대놓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추측하게, 추론하게 만든다. 이게 지문 내용의 핵심이라고요. 한 번 더. 어른들은 뭐하지 않아요? 그 단어의 의미나 문법 규칙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고 뭐하게 한다? 애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아이들하고 뭐하게 한다? 추측하게 만든다. 추론하게 만든다. 이게 핵심이라고. 되셨어요? 됐죠? 이게 주제문이야. 이 지문의 내용에선 이게 답니다. 잘 정리하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지문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들도 어려울 거예요.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문은 난이도가 꽤 높은 지문이에요. 생각보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된 거죠. 그쵸? 그 다음 in order to 동사 원형 많이 아는 문법일 거예요. 쌤 이렇게 써볼게요. 목적.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럼 빨리 컴마를 찾으세요. 우리가 배웠던 so as to 동사 원형 그 다음에 to 동사 원형 똑같잖아요. 그럼 생각해 볼까요? to 부정사 하기 위해서 라고 했으면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요? 아니 뒷부분이에요. 뒷부분이잖아요. 그래서 in order to 나왔으면 좀 느껴봐. 뒤에가 더 중요하겠구나. 근데 아니 우리 배웠잖아요. 문법 시간에 봐봐. 선생님 봐봐. to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so as to 동사 원형 쓸 수도 있고 in order to 동사 원형 쓸 수도 있다며. 그럼 차이점은 없을까요? 영어는 선생님이 얘기했지. 짧게 말하는 것보다 길게 말하면 강하게 얘기한 거라고. 뉘앙스의 차이는 있어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learn language. 길게 쓰긴 했지만 뉘앙스는 이거 세게 얘기한 거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배우다보단 학습하다로 하세요. 그래야 learning이라는 단어가 학습이라고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읽기 전에. 대답을 해보세요. 언어를 학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상황을, 그 언어가 쓰이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봐야죠. 즉, 추론해보려고 해봐야겠죠.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쓰이냐. 이걸 알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법 규칙도 마찬가지고요. 자, 쌤이 이런 얘기 지나가다 했습니다. 사역동사 여러분 잘 아는 거. have, make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have하고 make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쌤은. 어떻게 달랐어요? have는 neutral이라고 얘기했어요. 중립적인 거예요. 강압이라는 게 없어요. force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내 가방 가져오게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번엔 똑같은 의미를 have가 아니라 make로 썼다고 해보세요. 그럼 force의 느낌이 들어가요. 강압의 느낌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얘한테 내 가방을 가져오게 시켜버렸다? 약간 이런 오더의 느낌이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사역동사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면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I had my son wash my car. 그럼 무슨 뜻이죠? 나는 내 아들한테 내 차를 세차하게 했어. 이때는 강압이 없어요.
had를 썼으니까요. 이번엔 I made my son wash my car 하면 어떻게 돼요? 강압이 들어가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조금? 그 뉘앙스의 차이까지 알고 있는 게 독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문법 선생님들이 아무도 가르쳐 준 걸 본 적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 대부분 학원 다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사역동사. 솔직히 make, have, let 뒤에 동사 원형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운 겁니다. 나 혼자만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못 배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사원형은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In order to learn language. 뭐 하기 위해서?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배우다 하지 말고. 언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음 동사 보세요. 눈에 띄는 거. 이거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의무당위 아니야? 이거 굳이 해석 안 쓸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의무고 당위를 나타내듯 쓰는 말이라고 했다면 이게 정답이 문장 아닙니까? 투부정사 하려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make sense of 셈의 동사라고 했는데 뭐뭐를 이해하다라고 했죠. 뭘 이해해야 돼? 다시 한번 뭘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핵심어. 그러면 context 무슨 뜻입니까? 문맥, 상황, 환경. 그럼 거꾸로 보세요. 뭘 알아야? 문맥, 그 단어가 쓰인 상황이나 문맥을 알아야만 언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언어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뭐 해야 한다? 문맥을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문법 규칙 생각해 봅시다. 주어였어요. 아기들. 주어, 동사, 목적어인 명사로 끝났으면 되는데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 뭐가 왔니? 명사를 수식하는 관, 계, 사, 절이 왔구나. 관계사 절은 무슨 절이다? 형용사 절 역할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뭔가요? 한 번 더.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래서 수식하고 있잖아. 그 다음 기억해 보세요. 쌤이 얘기했던 관계사절은 종류가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다. 오늘 간단하게만 말로 하고 빨리빨리 갈게요. 첫 번째 뭡니까? 관계 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 오는지 여러분 쓰시면 돼요. 두 번째 관계 부사 뒤에 뭐 오는지.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누구하고 똑같다? 관계부사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뒤에 무슨 문장 오는지. 자, 말로 해봅시다.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문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 했죠? 그럼 확인해보자. language, occur. 몇 형식? 1형식 자동사 기억하자고 했죠. 말로 해볼까요? occur, 동의어. happen, occur, take place. 하나 더요. arise. 4가지 적어놓으세요.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happen, occur, take place, arise. 4개 적으셨나요? 뜻은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뜻 3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그리고 자동사들은 뭐가 안 된다고요? 수동 불가다. 여기 쌤 문제 안 냈지만 여기 수동으로 나오면 틀려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주어가 왔고 1형식 자동사가 왔다는 건 무슨 문장이니? 완전한 문장이죠? 그래서 in which를 답으로 한 건데 우리가 봤듯이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건 2가지잖아요. 그럼 뭐로도 바꿀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선행사가 context였어요. 뜻이 뭐였다고요? 문맥, 상황, 환경 했죠?
그럼 관계의 부사 누굴 써도 될까? 그쵸? where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 나올 수도 있어요. which하고 where 선택하는 문제로. 그럼 선행사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고 했죠. 뒤에 완전한 문장 없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어법 나올 확률 높아요. 바뀌어서. 잘 정리하시고. 자,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니까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봐요. 관계사절 왜 썼어요? 부연 설명하려고. 뭘 설명하려고? 요거 설명하려고. 그럼 뭐 하는 문맥인지 봅시다. 언어가 자, 다시 한번. 오컬 뜻이 뭐였어요? 일어나다, 생기다, 발생하다. 그 언어가 생기는, 발생하는, 즉 그 언어가 쓰이는도 되지 않아요? 그쵸? 문맥상. 그럼 그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문맥. 다시 한번 어떤 문맥? 그 언어가 쓰이는, 사용되는, 혹은 그 언어가 발생하는 문맥을 이해해야만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언어 학습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컨텍스트를 끝내는 게 아니야. 부연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문맥? 다시 한번 그 언어가 일어나는, 발생하는, 혹은 그 언어가 쓰이는 문맥을 이해해야만 한다. 누가? 아기들은. 그럼 아기들이 언어를 학습하려면 뭐 해야 돼?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추론을 해야 되죠. 추측해 봐야겠죠. 그래서 infer 혹은 guess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내용적으로? 오케이. 다음. 자, we have all. 우리 모두는요. 아, 여기 안 했네. 세미콜론 나왔잖아요. 세미콜론은 무슨 뜻이다? 부연 설명. 즉, 다시 말해서 문제가 must be solved. 기본 문법인데요. 우리가 지금 봤듯이 조동사 뒤에 BPP를 썼다라는 건 무슨 태다? 수동태다. 뒤에 목적어 없을 때 쓴다. 지금 목적어 없죠? 그럼 수동 맞죠? 만약에 must를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solve를 쓰면 이건 왜 틀려요? 얘를 쓰려면 뒤에 목적어 있었어야겠죠? 그치? solve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있어 없어? 안 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자, 동사 have been, ing, pp형 우리 두 가지 차이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는 have been 뭘 썼죠? ing 현재 완료 진행. 또 하나는 have been pp 이건 뭐라 불렀죠? 현재 완료 수동. 자,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진행은 현재 완료 진행이라고 적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행은 뭐하고 똑같다고 계속해서 능동과 개념이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have been ing를 얘를 쓰게 되면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목적어가 있었어야겠죠. 얘는 이름이 뭐였나요? 현재 완료 수동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동이라는 건 뒤에 뭐가 없을 때 쓴다? 목적어 없을 때 쓴다. 그럼 목적어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그죠? 확인해 보니까 serving, served 뒤에 확인해 보자. 어디 있죠? problems. 목적어 뒤에 있죠. 그럼 능동을 하는 게 맞겠네. 그럼 우리 모두가 뭐 하고 있다? 다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진행형 있죠. 우리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뜻 아시죠? 걔랑 해석 똑같아요. 참고로 현재 완료 배운 거 있죠. have pp 그건 과거 시제랑 해석이 똑같습니다. 뭐뭐 했다. 해왔다 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니? 그럼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진행형을 답으로 했어요. 목적어 있으니까. 해석은 어떻게 한다? 뭐뭐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뭐 하고 있다? solving problems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데 problems of this kind까지만 가시면 이러한 종류의 문제예요. 그럼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뭘까? 어떤 문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추론해야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를 지금 뭐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since는 뭐뭐 이후로라고 좋겠지만 뭐뭐부터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종류의 문제가 뭐라고요? 문맥을 통해서 이 의미를 추론해 봐야 됐던 거야. 됐죠? 그 문제를 어릴 때부터 계속 훈련을 해온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한국말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우리 지금 쓰는 한국말. 규칙 배우고 배웠어요? 아니죠. 그냥 써보고 가는 거지. 그쵸? 철수는, 자, 은는 이가 중에서 철수는 되지? 철수이. 안 되죠? 은는 이가 중에 우리가 뭘 붙이면 되는지를 어떻게 알았어? 문맥송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을 배워서 안 게 아니죠. 영어도 그렇다는 거야.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도. 자, user without awareness of인데 awareness of는요. 뭐뭐에 대한 인식, 지각이라고 해서 가시면 되는데 얘하고 동의어가 perception입니다. 그럼 뭐뭐에 대한 인식, 지각 없이, 즉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ubconsciously, sub 들어갔지만 이 sub 대신에 on이 붙어도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 은는 이가를 우리가 선택할 때 철수는, 은는 이가 고를 때 철수 다음에 뭘 쓸 거야? 우리가 의식해서 해요? 고민하세요? 고민 안 하죠? 그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는 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다시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요. 나중에 고3 올라가면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automatically 이 단어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라는 뜻이거든? 말 그대로 자동적이라는 건 의식하지 않고 해요. 이 의미입니다. 자동적으로라는 얘기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한다. 자, 핵심 문장 내용은 다 얘기를 했고요. 문법 다시 한번 확인을 꼭 하세요. 문법 나올 확률도 높아요. 이 지문은. 그리고 내용으로 나온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문장. 이거를 사역동사로 바꾸어서 문법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혹은 내용을 바꿔서 보기로 나올 수도 있고. infer, guess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혹은 figure out에서 동의 하나 더 come up with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뭐를 생각하게 한다. come up with. 기억하시죠? 정리하세요.